여러분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후회할까요? 2012년 영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시한부 환자들이 가장 후회한 것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대장 있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단단하게 사는 법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와 나이가 들면서 더 늘려야 할 3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반찬 노후를 돕길 바랍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체면입니다. 한국에서는 체면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체면이 깎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걱정하죠. 물론 체면도 중요하지만 그건 예의의 차원일 뿐 실질상에서는 체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체면에 얽매이다 보면 무엇이든 놓칠 수 있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냐? 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체면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밥그릇을 빼앗아갈 뿐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시오도스는 체면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체면에 얽매이면 자신이 원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체면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세요. 두 번째, 나이 든 티입니다. 나이를 치내면 좋은 점은 별로 없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젊게 생각하고 젊은 스타일로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나이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은 피해야 하며 옷도 너무 요란하지 않게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맑으면 몸과 마음도 함께 늙습니다. 나이를 의식하지 말라는 말은 신의 뜻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이를 티 내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이 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몸과 마음이 더 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배우려 하고 시도하려 하며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반면 나이 티를 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주저하게 되어 결국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50대도 한 사람은 30대처럼 살고 또 다른 사람은 50대나 60대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 괴테는 82세에 역작인 파우스트를 완성했고 세르반테스는 58세에 돈키호테를 썼습니다. 또한 핸델은 56세에 불멸의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최고의 작품을 만든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이 들었다고 자신을 소홀히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마음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육체의 나이가 아닌 마음의 나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미안해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미안한 삶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미안한 일이 적을수록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열정을 다 바쳐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지? 라고 후회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미안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고독하거나 자신의 고리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의이며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도 떳떳하고 보람 있는 삶입니다.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은 반드시 감당하고 내가 갖는 것만큼 남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받는 만큼 남을 사랑하라. 받은 만큼 남에게 베풀어라는 교훈을 기억하세요.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이롭게 하며 분노를 관용으로 극복하고 악을 선으로 정복하세요.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판단, 나쁜 습관을 버리세요. 해야 할 일을 하고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세요. 양심은 자신의 유일한 증인입니다. 이 말은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가 한 말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자신에게 미안해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지나온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지나온 일에 대해 미안함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의 신만으로 무엇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는 니체의 말처럼 자신의 신만으로 하는 일에 저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나이가 몇이든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 번째, 후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후회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때 좀 더 잘할 걸, 지금의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곤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잘하는 일도 있지만 실수도 거듭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과신이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자신이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되짚어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코 진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유가 있는 곳에는 많은 실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실수를 범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자주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실수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운동가인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입니다.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한 후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못과 실수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잘못과 실수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수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면 적어도 같은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잘할 이라는 말보다는 배우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전도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파괴하게 됩니다. 화를 전혀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나친 분노는 건강을 해치고 타인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지나친 혈압 상승으로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주 화를 내면 힘과 정력을 낭비하게 되어 일이 잘 되지 않고 불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잘 될 수 있는 일도 망치게 되고 상대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어 사회활동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휘둘리면 매사를 바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이 높아지면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밤에 나오는 말로 감정을 심하게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인 또한 화가 얼마나 유익하지 않은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때의 그런 감정은 반드시 참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때의 감정을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계속 쌓이고 결국 무서운 경륜이 침입하기 쉽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친 분노는 삼가야 합니다. 사람을 상승시키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취약해진 심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도 키 큰 심호흡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면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마음속에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풀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를 잘 풀어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분노에서 벗어나는 3가지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면 가슴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100까지 세어보세요. 둘째, 마음속에 울고 싶은 대로 백지에 적어보세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깊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뿜으세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반복해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으세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읽어야 할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 근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근육을 기르는데 열심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죠. 몸이 건강해야 일도 잘 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일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의 근육이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마음의 근육은 정신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온전한 건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육체와 정신 건강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온전한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물론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신적 건강은 마음의 근육이 강할수록 건강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은 자신의 진정으로 살아나는 행위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2가지에 힘써야 합니다. 첫째, 독서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다양한 독서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어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근육이 튼튼할수록 자신이 하는 일이나 새롭게 도전하는 일도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며 독서 습관을 갖지 못합니다. 책을 읽으려면 마음을 다잡고 읽어야 하며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다양한 독서는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며 이는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색하는 힘을 기르어야 합니다. 사색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성적인 사람들도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사색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면 그 어떤 일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색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독서를 하거나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 기도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꾸준한 산책을 통해 무거운 마음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사색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볼 때 인생의 후반부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의 근육을 잘 기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삶에 지불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의입니다. 2번째, 사랑한다고 말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해라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젊은 연인들은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스킨십도 자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습관이 들어버리기도 하고 낯설고 부끄러워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50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도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멋집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말을 잘합니다.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을 만날 때면 사람들이 많은 장소이지라도 다정하게 포옹을 하고는 사랑하는 아빠 또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도 아빠 사랑해, 딸 사랑해 라고 꼭 표현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아무리 사랑이라고 마음속으로 몇 번을 외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실제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족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제 함께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무 인사도 없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많이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가 천재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듯이 이 말은 더욱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세 번째, 열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생리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바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고 젊어 보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들면 자신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이 그리워진다는 생각에 자신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과거에 갇히려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서 자신을 갉아먹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열정을 쏟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젊은 세대와의 차이를 느끼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은 이제 끝나버렸고 나는 점점 더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는 의미이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열정이나 활력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여전히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나이 듦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발산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아니다. 그 나이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열정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사랑을 표현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인생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 가족들이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일이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나이에는 일시적으로 깜빡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순간만을 살면 쓸데없는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주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훨씬 더 흥미롭고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지혜롭고 현명한 스승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부모들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신적 스승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자 가바라 골든의 말로 나이 드는 것은 오히려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때라고 합니다. 나이는 그저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랜 삶을 통해 풍부한 지혜를 축적하게 되어 그만큼 삶의 정린이 쌓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혜와 띠같게 되는 삶의 이치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지혜를 찾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멋지게, 더 젊게, 더 보람있게, 더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곁에 두고 싶은 짧은 생각 하나는 전에는 누구에게 못 받았던 걸 후회하기보다는 누구에게 못 주었던 걸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댁에 가면 늘 작은 것이라도 챙겨주시려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어른이지만 무엇을 주기에는 질그릇이 작아서 그 그릇을 미리 줄이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줄여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저 5가지를 줄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나쁜 것들은 줄어들고 좋은 것들은 늘어나는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과 함께하며 인생이 깊어질수록 다가오는 것들을 읽고 느끼며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